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 볼 주제는요. 바로 치과 분야의 구강 스캐너, iOS에 대한 2017년 리뷰 논문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2007년부터 한 10년간 나온 연구 132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거더라고요. 맞습니다. 치과 가셨을 때 입안에 그 차갑고 좀 끈적한 재료 물고 계셨던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 이 기술이 바로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거죠. 네, 바로 그겁니다. 이게 단순히 환자분들 불편함 더는 걸 넘어서서요. 진료의 정확성이나 효율성,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방식까지 어떻게 바꾸는지,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 핵심만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2017년 연구 기준이지만 핵심은 명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. 네,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정보들만 딱 정리해드릴게요. 그럼 우선 구강 스캐너가 정확히 뭔지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네. 쉽게 말하면 빛을 이용하는 건데요. 레이저나 특정 패턴의 빛을 치아랑 잇몸에 이렇게 쏩니다. 아, 빛을요? 네. 그럼 그 빛이 반사되는 정보를 모아서 입 안의 모습을 3차원 디지털 이미지로 만드는 장치예요. 이건 저희가 광학 인상이라고 부르죠. 아하,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고무 같은 걸로 본뜨던 거 대신에 이제는 빛으로 정밀하게 스캔해서 디지털로 딱 만든다 이 말씀이시군요. 맞습니다. 그 디지털 데이터가 이제 석고 모형을 대체하게 되는 거죠. 이야, 훨씬 간편해 보이는데요. 그럼 장점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?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환자 편의성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특히 그 입 벌려고 있기 힘드시거나 구역 반사 좀 심하신 분들 아니면 아이들 진료할 때는 정말 좋겠어요. 네, 맞아요.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환자분들은 기존 방식보다 이 스캔 방식을 거의 압도적으로 선호한다고 나와요. 아, 그렇군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시간 효율성인데요. 네. 스캔 자체에 걸리는 시간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. 기존 방식이랑. 네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핵심은 그 다음 과정. 그러니까 석군 모형 만들고 굳히고 배송하고 이런 과정이 그냥 통째로 사라지는 거죠. 아하. 스캔 끝나자마자 파일을 바로 기공소로 전송할 수 있으니까 전체 치료 기간이 눈에 띄게 단축됩니다. 이게 2017년 자료지만 그때도 이미 큰 장점이었어요. 그렇군요. 단순히 찍는 시간 문제가 아니라 그 후의 작업 흐름 전체가 빨라지는 거네요. 바로 그 점이죠. 그럼 의사 입장에서도 좋겠네요. 스캔하다가 좀 이상하면 그 부분만 다시 찍으면 되고. 네, 훨씬 편하죠. 임플란트 여러 개 씹는 복잡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수월할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복잡한 케이스에서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. 또 그 3D 모델을 바로 보면서 기공사나 환자랑 이야기하면 소통도 훨씬 잘 되겠어요. 네, 시각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오해도 줄고 설명하기도 쉽고요. 근데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, 당연히. 단점도 있습니다.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보철물이 들어갈 자리의 경계선이 잇몸 아래로 너무 깊게 위치한다거나 아니면 스캔 중에 피가 좀 많이 나는 경우. 아, 피가 나면요. 네, 그런 경우에는 빛이 정확하게 도달하거나 반사되기가 좀 어려워서 정밀한 스캔이 힘들 수 있어요. 그게 빛이 흡수되거나 그래서 그런 건가요? 아니면 그냥 가려서? 둘 다 영향을 줍니다. 혈액이 빛을 흡수하기도 하고 표면을 덮어서 형태 정보를 얻기 어렵게 만들죠. 그렇군요. 또 다른 현실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비용이죠. 초기 도입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. 아, 기계값이 비싸군요. 네, 2017년 기준으로도 한 15,000유로에서 35,000유로 정도 했으니까요. 지금은 또 다르겠지만요. 꽤 부담이 되네요. 그리고 기기 다루는 법을 익히는 시간, 즉 학습 곡선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유지보수 비용도 계속 들어가고요. 그렇겠네요.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정확성 아닐까요? 맞습니다. 결국 보철물이 잘 맞아야 하니까요. 2017년까지의 연구들을 쭉 종합해보면요. 치아 하나 씌우는 크라운이나 한 4개에서 5개 정도, 그 정도의 짧은 브릿지를 만들 때는 기존의 인상체득 방식과 거의 비슷한 아주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. 오, 그 정도면 꽤 신뢰할 만한데요? 네, 그 정도 범위에서는 충분히요. 그런데 만약에 5개가 넘어가는 좀 긴 브릿지라든지 아니면 입안 전체를 다 떠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? 그게 이제 한계점이었는데요.
그렇게 범위가 넓어지면 미세한 오차들이 조금씩 누적될 수 있어서요. 그래서 2017년 당시 기술로는 그런 전학보철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기존 방식이 조금 더 권장된다. 이런 결과였습니다. 아하, 넓은 범위를 한 번에 정확하게 스캔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군요. 2017년 기준으로는요. 네, 그렇죠. 물론 뭐 지금은 기술이 더 발전했으리라 생각합니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 분야는 이미 그때도 꽤 넓었습니다. 어떤 분야들에 주로 쓰였나요? 아까 말씀드린 크라운이나 짧은 브릿지 같은 보철물 제작은 기본이고요. 또 임플란트 수술할 때 정확한 위치에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술 가이드 제작에도 쓰였고요. 아, 수술 가이드요? 네. 그리고 교정 진단할 때 쓰는 모델 제작이나 요즘 많이 하시는 투명 교정 장치 제작에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됐습니다. 정말 다양하게 쓰였네요. 스캐너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요. 선택할 때 좀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. 우선 스캔하기 전에 치아 표면에 하얀색 파우더를 뿌려야 하는 타입인지 아닌지. 아, 파우더 타입이 있고 아닌 게 있군요. 네. 그리고 스캔 속도나 입안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팁의 크기. 이것도 환자 편의성이랑 관련이 있겠죠. 그렇죠. 작을수록 편하겠네요. 그리고 컬러 스캔이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하고요. 요즘엔 거의 다 컬러지만요. 특히 중요한 게 그 스캔에서 얻은 파일 있잖아요. 보통 STL이라는 3D 표준 파일 형식인데 이걸 다른 소프트웨어나 장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, 이게 중요합니다. 아, 호환성 문제군요. 네, 이걸 개방형 시스템이라고 하고 특정 회사 장비에서만 쓸 수 있는 걸 폐쇄형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방형 시스템이 훨씬 유리하죠. 그렇겠네요. 여러모로 고려할 게 많군요. 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네. 이 구강 스캐너는 분명히 환자 편의성이나 진료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여주는 기술입니다. 하지만 초기 비용 부담, 사용법을 익혀야 하는 점, 또 피가 많이 나거나 잇몸 깊은 곳은 스캔이 좀 어려운 그런 임상적 한계가 있고요. 그리고 2017년 연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넓은 범위의 보철물 제작에는 정확성 측면에서 아직 과제가 남아 있었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. 그래도 기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하니까요. 특히 그 정확성 문제는 2017년 이후로도 시간이 꽤 흘렀으니 많이 개선되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분명히 더 발전했을 거고요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즘 연구되는 아주 흥미로운 방향이 있습니다. 오, 뭔가요? 이 구강 스캔 정보, 즉 iOS 데이터를요. 치과용 CT, 즉 CBCT라고 부르는 3차원 엑스레이 데이터, 그리고 얼굴 전체를 스캔한 안면 스캔 데이터와 합치는 연구가 진행 중이에요. 와, 입안 정보, 뼈 정보, 얼굴 정보까지 다 합친다고요? 네, 그렇게 해서 컴퓨터상에 당신의 구강 및 안면 정보를 완벽하게 구현한 일종의 가상 환자, 버추얼 페이션트를 만드는 겁니다. 가상 환자라 정말 미래적인데요. 이게 가능해지면 정말 훨씬 더 정밀한 진단이 가능해지고 치료 결과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겠죠? 그렇겠네요.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당신의 치과 경험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.